자, 마지막 8번. 개념 8번.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기도 하고 해를 구하기도 하고 미정계수를 구하는 과정 들어갑니다. 자, 6번.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자, 얘를 바로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었지. 뭘 이용해서? 우리 인수분해하는 데서 배웠어. 뭘 이용해서? 오, 그렇지. 근해 공식. 또. 그렇지. 근해 공식. 나왔어. 맞아. 근해 공식 이용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또. 완전 제곱. 완전 제곱식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 할 때. 우리 인수분해 단원 할 때 배웠어. 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뭘 이용해서 한다? 각 문자에 뭘 비교하기로 했어? 차수 비교하고 차수 비교한 다음에 그 차수가 서로 다른 경우는 낮은 차수 기준으로 높은 차수 기준으로 차수가 낮은 문자 기준으로 높은 차수 기준으로 높은 걸로 낮은 걸로 대답해 준 건 고마웠어. 낮은 차수. 그래 둘이가 대답 많이 해주구만.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림차수 할 때는 높은 차수로 정리하지만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 인수분 할 때만큼은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수는 한다 그랬어. 자, 그 방법 하나 있고 아까 경훈이가 말한 거 뭐 있어서 그 근해 공식 이용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안 나면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한다? 근해 공식. 그래서 자, 여기를 뭐에 관해서 먼저 내림차수는 한 후에 x에 관해서 내림차수. 그리고 나머지는 뭐처럼 상수처럼 뒤로 전부 다 가져다 적기로. 그리고 나서 근해 공식 가져다 쓸 건데 x의 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이용해서 x는 그럼 1-2y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다 정리되면 4 나오네. 자, 그럼 얘가 나오기를 하나는 3-2y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 그럼 이거지. x가 하나는 3-2y 되거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시 이항시켜서 정리할 거기 때문에 결국 다항식 p는 x-3 플러스 2y 그리고 x 플러스 1 플러스 2y. 좀 더 예쁘게 정리하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 곱하기 x 더하기 2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자, 이거를 언제 앞에서 인수분해 단원 배울 때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은 똑같은데 그때는 뭐 하라고 했냐면 뒤에 오는 식을 이 부분을 상수처럼 만들어서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어. 뭐라고? 두 수의 곱과 두 수의 차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 이용해서. 그럼 얘네들이 인수분해 할 때 뒤에 오는 식이 2y-3하고 2y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기준이었냐면 x제곱의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x제곱의 계수를 1로 하는 2차식의 인수분해 방법. 그 다음에 곱해서 플러스고 더해서 곱과 합의 부호가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둘 다 양의 부호 가지고 와서 인수분해하면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 그래서 앞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에서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뭐 하기로 했냐면 내림차수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 들어갔을 때 이 뒤에 오는 요 자리가 바로 뭐였냐면 판별식 자리였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자리. 그래서 얘가 1차식으로 되기 위해서 뭘로 바꿔줬다 그랬냐면 판별식의 판별식이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완전 제곱식이 되거나 제곱수가 되게 만들어서 두 1차식의 곱으로 바꾸기로 했어. 그래서 인수분해가 생각이 안 나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라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내림차순에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들어가면 됐었던 거. 그 다음에 7번은 두 수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x의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자, 적지 말고 일단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 과정만 보이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식을 인수분했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이었단 말이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근해 공식에 넣었더니 아니면 인수분했더니 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가 나왔어. 이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는 인수분했을 때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에 의해서 근이 나왔었으면 이번에는 이 근을 주고 반대로 역으로 원래식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x는 알파였으면 x-알파가 0이거나 x-베타가 0이 되면서 두 1차식의 곱은 얘네 둘 중에 하나가 0이란 얘기는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반드시 0이 되는 거였고 따라서 마지막에 x제곱의 개수를 양변에 곱해서 나오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을 지금 정리해서 쓰라는 건데 자, 근이 주어졌다라는 말은 해를 구했더니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가 나왔다라는 뜻이고 결국은 얘가 나오게 된 과정은 x-알파라고 하는 1차식과 x-라는 베타는 0이 되었을 때 이 두 식의 곱이 0이 되었을 때 자, 얘는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서 두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고 마지막에는 뭘 한다? 항상 2차항의 개수만큼 양변에 곱해주기. 두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결국은 얘네들이 1차식의 곱이기 때문에 곱셈 공식대로 풀면 x의 개수는 결국 두 근의 합, 그 대신에 부호는 반대로 바뀐다는 것. 알파 베타는 0.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항상 2차 방정식은 조심해야 될 게 마지막에 x제곱의 계수를 양변에 곱하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오답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차 식까지는 완성하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식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등호를 안 붙여가지고 오답이 나오는 경우 간혹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는 0까지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서 2차항의 개수가 주어지면 그 수만큼 양변에 곱해주고 일반적으로는 뭐 특별한 말 없으면 a나 1로 숨겨놓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1로 정해놓고 하라는 거지. 요것이 되는 경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줄게. 문제 보고. 자, 8번은 2-루트3을 근으로 가지고 개수가 유리수 개수다.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의 성질하는 것 중에서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로 되어 있는 경우 한 근이 무리수면 나머지 한 근은 그것에 켤레근이 따라온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2-루트3을 한 근으로 가지는데 유리수를 개수로 한다 라고 했으면 나머지 한 근은 바로 그것의 켤레근 2 플러스 루트 3 다른 한 근은 그래서 뭘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두 근의 곱을 찾아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조심해야 될 게 두 근의 합하고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위에서 x-알파 곱하기 x-베타에 의해서 합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을 구한 후에 그대로가 아니라 부호가 항상 반대로 바뀌는 거. 그 자리 조심하고 그 다음에 개수가 실개수일 때 한 근이 2 플러스 i면 나머지 다른 한 근은 그것의 켤레근으로서
2 마이너스 i.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그래서 x제곱 두근의 합 반대로 바뀌고 두근의 곱은 그대로. 자, 뭘 기억해야 된다? 여기 적어야 돼. 자, 적어. 자, 적으면서 보면서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는 안 적어도 되고. 왜 이게 더 편한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가 2-i야. 그러면 이항시키면 이렇게 돼. 그럼 이거 전개해서 풀어야 돼. 그럼 이걸 직접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시 뭐 해야 되냐면 x-2라는 부분이 서로 공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결국은 다시 치환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i 곱하기 a 플러스 i로 치환을 하고 a제곱 플러스 1로 바뀌면서 다시 치환하기 전에 식으로 돌려가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편할지 아니면 방금 했던 거 몇 번? 여기 요 자리 있지? 이 식이 어느 식에 어떤 해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제일 간단한 식이야. 두 근의 합, 요 x의 계수 자리는 항상 두 근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자리고 이 상수항 자리는 두 근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가지고 바로 이렇게 푸는 게 편할지 얘를 1차식의 곱으로 놓고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편할지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에 맡기는 거고 그래도 봤을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전개해가지고 얘네들을 치환해서 전개하는 방법보다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를 보기에도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눈에도 비교가 될 거라는 거. 자, 비교해보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그냥 알파하고 베타가 어떤 하나의 수면은 편하지만 변해 이제. 두 근이 이렇게 약간 변형이 되면서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바뀌기를 x가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알파 더하기 베타랑 나머지 한 근이 알파 더하기 2베타라는 거지. 그럼 얘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백꼴로 바꾸기에는 복잡해지 그치? 항이 3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다 전개하면 9개 나와. 근데 얘를 뭘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자, 먼저 하나 적어놓고 시작하면 두 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x제곱 그대로 가고 자, x의 계수는 항상 뭘로 이루어진다? 두 근의 합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상수항은 항상 두 근의 곱, 즉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만들어졌다는 0.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곱하기? 2차항의 계수만큼 양변에 곱하기 1 생각하고 가기. 그럼 문제에서 알파하고 베타는 이미 누구 거였냐면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4가 나오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해서 1. 그럼 자 2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더하기 2베타가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는 식에 넣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 하자? 두 근의 합부터 구하자. 합과 곱을 미리 찾아놓고 들어가면 편하겠지. 그러면 3 알파 더하기 3베타 나오기 때문에 묶어서 얼마? 12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 그럼 2알파 제곱 플러스 2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4알파 베타에서 5알파 베타 나오지. 그럼 얘는 2로 묶으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리고 변형 공식 이용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자, 요 과정 거쳐서
나 요거 생략해서 나 바로 할 수 있어. 암산 가능해. 그러면 요 중간 과정은 빼놓고 가도 상관은 없는데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 과정 적는 거에 지금. 그래서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4, 4, 4, 16에서 왜 8이 돼? 이게 32지? 32에서 33. 그러면 두근의 합과, 자, 여기서 두근의 합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구했고, 두근의 곱 구했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x제곱, 두근의 합 10이니까 마이너스 12x, 두근의 곱 33이니까 바로 는 0. 자, 만약에 이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다, 얼마다, 다른 수다 라고 주어지면 우리가 뭐만 해주면 되고 양변의 이차항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끝나. 자, 여기도 적어놓고 시작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알파 베타는 1이다. 자, 마찬가지 여기도 뭐부터 시작하자? 두근의 합부터.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통분해서 알파 베타의 제곱분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따로 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가 나오면 일단은 찾아놓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 더하기 알파 베타의 제곱 1이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14니까 그대로 14 28. 자, 두 번째 두분의 곱입니다. 얘는 알파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아이고 베타 알파로 바꿔 쓰는데 알파 베타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로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더해서 2 나오고, 그러면 1 2에서 4. 그럼 끝났죠. 물론 돼 x의 제곱, 두근의 합이 28이니까 마이너스 28x, 두근의 곱은 4는 0. 자, 방정식이니까 꼭 는 0 쓰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냥 단순하게 두근의 합과 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근과계수가 풀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자?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찾기. 바로 뭐 근을 대입해 가지고 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제 했던 것 중에 조심해야 될 게, 계수가 실수다, 유리수다라는 말 없을 때는 그냥 하나의 근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 그건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근이 이렇게 복잡해진 경우는 직접 대입이 아니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구하고, 마지막에 꼭 는 0 적기.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꼭 그런 부분들에서 사소한 실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심합니다.